광주 시민들의 생활 민원을 해결하고 여론소통 창구 기능을 담당할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대학의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기본 역량 평가 때문에 탈락위기 대학의 반발과 대학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 위험에 노출된 신변보호 대상에게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 장비가 범죄 피해 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인 오늘도 광주와 전남엔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기다리던 비가 내렸지만 더위를 식혀주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원래는 일종의 민원 해결사 같은 기구로 준비됐는데 기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 결정이나 옛 전남도청 보건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들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5명으로 꾸려진 시민권익위원회는 8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우선 민선 7기 시작 전부터 접수된 각종 생활민원이나 정책 제안 등 1,800여 건에 대한 해법을 앞으로 100일 안에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7명에서 많게는 9명의 전문가 그룹을 따로 만들어 이달 말까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합니다. 공론화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 방식에서 특정 의견에 치우친 인사는 배제됩니다. 매우 중립적이고 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할 그런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시민권익위는 단순한 민원 전담 부서가 아니라 지역 내 여론소통 창구로서 확대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청 보건 문제 등 사안이 복잡한 부문에서 광주시가 중재자로서 나서야 할 경우 권익위가 전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권익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원으로 참여한 시민사회계는 협치 행정을 기대하면서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칩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떤 이벤트화되고 형식화되고 결국에는 유야무야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시민권익위원회는 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이 주인되는 광주시정 구현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학의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기본 역량 평가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학의 반발과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대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모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학회지에 실리지도 않은 논문을 게재했다고 속여 연구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은 데다 잦은 휴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휴강권도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매 학기.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이 징계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대가 교육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 일부를 학교 발전 기금으로 징수했는데 여기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는 겁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광주대는 호봉제 교수 170여 명 가운데 5명이 올해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임된 교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의 1차 평가에서 탈락 대상에 포함된 조선대와 순천대에서는 총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책임 문제를 놓고 대학 내부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역대학 교수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평가 시스템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학의 구조개혁이나 정상적인 발전보다는 교육부의 의도나 부실대학 폐교 등의 평가 결과를 악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교육부의 기본 역량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은 물론 재정 지원 중단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생부로까지 불리는 최종 평가 결과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대학 내부의 갈등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범죄로부터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 기기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데 꽤 쓸모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구비된 양이 충분치는 않다고 합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력팀 형사의 스마트폰에 다급한 경보가 울립니다.
남자친구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여성에게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부터 날아온 신호였습니다. 직장 근처에 남자친구가 또 나타났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다가오는 남자친구를 보고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을 본 남자친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결국 경찰에 잡힌 이 남성. 알고 보니 여성과 3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직폭력배였고 경찰은 상해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경찰이 지급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는 범죄 피해자나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유용합니다. 위급 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GPS를 통해 관할 경찰서 112 상황실과 담당 형사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에 신청하면 되는데 한정된 장비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뭐 미투라든가 전부 다 여성 상대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광주 지역 각 경찰서엔 10개 안팎의 스마트워치가 구비돼 있지만 날로 늘어가는 데이트 폭력 등 신변 보호 수요를 볼 때 장비를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공욱입니다.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인 오늘도 광주와 전남엔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기다리던 비가 내리긴 했지만 더위를 식혀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입추, 절기상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다는 날입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절기도 맥을 못 쳤습니다. 오늘 광주 풍암동의 낮 최고 기온은 38.6도.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광주의 역대 최고 기온에 근접했습니다. 곡성도 37도가 넘는 등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는 무강수 일수 행진은 31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찔끔거리는 정도에 그쳤고 메마른 밭을 적시기엔 부족했습니다. 비가 그치자 다시 말라가는 밭에 농민들은 물을 길어다 뿌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비가 한 번을 안 와. 그러니까 들깨도 못 갈고 지금 들깨하고 그것이 이제 콩이 밭에 다 타고 있어. 가물어서는 못 살아요. 75살 먹더라까지 살았어도 올 같은 애 같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애는 없어요. 말도 못해. 도심에서도 비가 그치자마자 열기가 달아올라 오히려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만 높아졌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비 예보가 나와 있지만 농가의 가뭄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이달 중순까지는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구례 지역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리산 성삼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자 오늘 저녁 6시를 기해 구례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호우특보가 전남 동부 지역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70, 80대 노인이 열사병 증세로 잇따라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주택 방 안에서 81살 김모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뒤인 어제 숨졌습니다. 어제 보성군 벌교읍의 한 야산에서는 부모님의 산소를 벌초하던 73살 전모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폭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닭, 오리와 돼지 등 가축 70만 3천 마리가 폐사해 27억 3,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올여름 가축 피해 규모는 재작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액 22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피해액인 33억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가에 스프링클러와 환풍기 등을 설치하도록 90억 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작품 반입이 시작되는 등 전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